극소동대하여.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강의하는 요방 허공이 더 큽니까? 법당이 더 큽니까? 허공이. 우리는 요 벽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조계사 법당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나무 속에도 요 컵 속에도 저 벽 속에도 허공은 꽉 차 있으니까 허공은 막혀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런 까닭으로 허공이 어느 게 크다 적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바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땐 이 건물과 조계사 법당이 어느 게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의 허공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요 컵 속의 허공이나 조계사 법당 허공이나 요 강의실 허공이나 꼭 같다는 얘기죠. 극소동대하여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나 지극히 큰 거라고 한 거나 사실 꼭 같은 말인데 우리가 속고 있다. 남자라고 하는 거나 여자라고 하는 거나 큰 사람이라고 하거나 작은 사람이라고 하거나 사실 꼭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되면 망절 경계가 됩니다. 일체 상대적인 크다 작다 너다 나다 훌륭하다 못하다 이러한 것이 몰록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러한 상대성이 끊어져 버리면은 극대동소하여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결국은 끝이 없다. 우리 바다의 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시력이 끝까지밖에 못 가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끝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강의를 하고 왔다가 가는데 여기 오늘 그거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물어봤어. 스님 취중일이라 술을 잔뜩 먹고 아주 그냥 술에 멍창 취해가지고 화두를 이리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기분도 좋고 황야하니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내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란 말이요. 대답을 못 하는데 저 달마거사가 우리 달마거사 어디간 달마거사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술 먹고 화두는 안 되더라고. 이 달마거사는 주태백이 돼가지고 노상 술을 먹어보니까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본인이 알고 나는 술을 취하도록 먹어서 화두를 안 해봤으니 맥히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는 자기 세계가 아니에요. 달마거사는 많이 마셔봤다는 얘기라 벌써. 실컷 먹고는 집단에 이제 화두를 챙겨받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옆에 거사가 묻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더란 말이에요. 이 크다 작다는 이 얘기는 자기가 경험해봐야 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요 얼마 전에 어떤 거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공에 북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스님은 들립니까? 그러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정도 진짠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제대로 듣는가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소리 있는 소리 듣는가는 그냥 바로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거사님 그 북소리와 당신 듣는 귀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냥 한마디 막혀버리는 거라 한마디에. 그러면 크다 작다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철 큰 스님께서 늘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하던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떡 가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동중일에 되나? 동중일이가 뭡니까? 동중일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되는 거라 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 맞죠. 그건 네가 의식이 있는 동안은 의식과 화두가 하나 돼서 의식 내에서는 삼매가 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의식,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몸 정신적인 깊이를 따질 때 의식이 세계, 잠재의식이 세계, 그 다음 무의식이 세계. 그럼 우리가 서양에서 최대한 모든 학문들이 프로이드 심리학까지도 무의식이 세계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세계까지만 갔거든요. 잠재의식이 세계. 그럼 동중일이가 되느냐? 동중일이가 되느냐 한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화두를 떡 받으면은 일단은 의식이 세계에서 봤거든요. 저는 화두를 처음에 떡 받아서 놓고 보니까 의식이 세계는커녕 의식보다 더 거친
감정의 세계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번뇌, 망상, 거친 감정이 꽉 차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초탈한 화두의 세계가 들어올 틈이 없으니 아무리 용을 써도 바깥에서만 어째서 하지 안으로 착 들어와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동정이 일해가 되느냐, 동중일해가 되느냐 해도 되고 동정이 일해가 돼도 되느냐, 뭐 그건 마찬가지 말이니까 그래도 동중일해가 되느냐 그러면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놈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니까 되는 줄 알고 예 됩니다 하니까 얼른 한마디를 묻는데 한마디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중일해가 시건 뭐 새끼. 나 그런 욕을 어떻게 욕을 잘 하시는지. 응? 그 다음 동중일해 다음에 그 어른이 묻는 게 뭐였습니까? 몽중일해죠. 꿈 가운데서 되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꿈. 이 꿈이라는 세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창건조 보살님 한 분은 내한테 전화만 왔다면 절을 창건해가지고 노보살님이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저럴까 싶어서 내가 참 정성 들여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 단점이 전화 받는 매너가 없어서 좀 딱딱하답니다. 그걸 날 생각해주는 분들만 지적을 해주는데 스님 전화 받을 때 아주 매너가 개뿔딱집니다. 아주 영 형편없습니다. 딱딱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린 거 압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받는 걸로 착각했었다. 저는 착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 단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보살님 전화 오면 일부러 잘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가 꿈을 안 꾸는데 어제 그저께 꿈 꿨다고 말 해가지고 내가 이리이리 한 겁니다 했는데 그게 보통 며칠에 한 번인데 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불어 그러는 건지 스님 저는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어제 저녁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습니까? 보사님 그 저녁에 꾸는 꿈만 꿈이 아니고 지금 말하고 보사님 나하고 말하는 이것도 꿈 아닙니까? 꿈에 속지 마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화두를 하든지 이렇게 턱 하니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 그 말 듣고 나면 그냥 가라앉으니까 꿈 꾼 건 잊어버린 거예요. 딱 3일 후에 스님 전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어제 저녁 꿈을 꿨는데 그렇습니까? 이번 이렇게 어김없이 며칠 후에는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그래서 딱 전화 오면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시는데 꿈을 꾸셨구만요. 지도 웃고 나도 웃고 그러면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꿈 얘기를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숙종대왕 당시에 숙종대왕이 장희빈이라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정치를 잘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번에 동국대학 학술원에서 하는데도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딱 들어보인 것이 이제 대범천왕 왕문경이만 나오고 그 곽시상부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기록을 믿는 것이지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죠. 사람은 누가 움직입니까? 주인공이 움직입니다. 기록만 믿고 기록할 줄 아는 주인공을 안 믿는다는 건 그림자는 믿으면서 그 옆에 주인은 안 믿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서 기록의 역사로 들어가지 말고 존재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자. 존재의 역사로. 그러면 이제 숙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의 역사지. 기록의 역사에 보면은 하루 저녁은 떡하니 어디 평복을 갈아입고 임금복이 아니고 평복을 갈아입고 가보니까 어떤 집 앞에 쭉 줄을 서가지고 일하러도 안 가고 줄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뭐 하는 줄입니까? 하니까 임금인 줄 모르고 하도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어제죠 꿈꾼 사람들이 꿈 해몽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화가 몹시 난 거예요. 이 선량한 백성들을 아침에 다 일터로 나가야 할 사람을 이 대낮이 되도록 줄을 세워놓고 이놈의 새끼를 혼 좀 내야지 해서 이제 방에 이제 그날 돌아가서 골룡포로 갈아입고 어느 동네 그 마포 어느 쪽에 가보면 그놈 잡아오너라 해서 떡 잡아왔으니까 오자마자 너희 놈 내가 어제 저녁 저 기와장 하나가 뚝 떨어져서 파랑새가 돼서 날아가던데 그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예 상감마마 궁녀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꿈입니다 하니까 네 이놈 나 꿈 안 꿨다. 꿈 안 꾸고 네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내가 실험해 볼라 했는데 꾸지도 않는 꿈을 이 자식아 해몽하는 법이 어딨냐. 저는 당장 하옥시켜라 해서 붙들어서 하옥시키러 가는데 상감마마 후궁에서 궁녀가 하나 죽었습니다 해서 사람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 새끼 좀 불러와 봐라. 그 새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불러와 봐라니까. 야 이놈아 내가 꿈을 안 꿨는데 어떻게 맞냐 하니까 상감마마 꿈이란 내 근본 자리에서 한 생각 파생이 일어난 에너지를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꿈꾸고 있거든요. 꿈속에서는 극대 동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극대 동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숙종대왕 상감마마께서 지붕 위에 있는 기와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내서 그 생각은 이미 에너지가 이 궁안에 꽉 찼고 그게 파랑새가 되어서 날아갔다고 하는 생각이 나니까 그 에너지가 후궁에다가 그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즉 후궁이 그렇게 해서 죽도록 나비 효과라 그러죠. 물리학에서 나비 효과. 이게 일어나는 게 그게 꿈해몽법입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방에서 말하는 동중일여 다음에 몽중일여는 그런 잠재의식 자체에서 이런 의식만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화두와 나와 하나가 돼서 삼매가 됐느냐 타성일편이 됐느냐 이게 몽중일여입니다.